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네이버나 카카오 앱으로 신청하는 예약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렸지만 신청이 몰리면서 앱이 먹통이 되기도 했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카오 앱에 들어가서 이제 잔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뭐 보니까 본인 인증 한 번만 하는 것 외에는 복잡한 건 전혀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매우 간편하게 잘 만들어졌고요. 일단 시스템도 이제 이원화돼 있어서 당일날 맞는 거 예약도 가능하고 당일날 접종을 못하는 경우는 이후의 날짜에 사전 예약을 통해서 또 이제 백신이 빈다고 오면 이제 연락을 받을 수 있게 푸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어서요. 매우 좀 간편하고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이 첫날이었는데요. 신청자가 몰리면서 앞서 전해드렸지만 앱이 좀 먹통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의 언론 보도를 보면 좀 백신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게 느껴졌는데요. 사실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 기다리고 좀 원했던 거 아닐까요? 예, 일단은 백신 접종을 많이 원했던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자주 이제 업무상 가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젊은 층들 같은 경우 특히 해외 여행을 상당히 이제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업무들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접종을 이제 그래도 좀 빨리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맞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잔여 물량이니까 많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또 이렇게까지 없어가지고 대기를 한참 해보거나 자꾸 열어보거나 이렇게 하겠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의 상황입니까? 일단 이제 잔여 백신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많이 이제 안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이전에 뭐 의료진이라든지 사회 필수 요원 때문에 접종을 하던 기관에서 사전에 이미 명단을 받아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단을 이미 이제 다 맞춰 드려야지 앱에다가 이제 올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도 많이 못 올리고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또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접종 예약자들 중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분들이 이제 예약을 하신 날이어서 접종 자체를 이제 거의 이제 안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이 접종을 했기 때문에도 좀 수량이 적은 건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날짜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이미 예약받은 사람들이 좀 소진되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당일날 이제 접종이 가능한 잔여 백신 수도 꽤 늘어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잔여 백신에 대해서는 만 30세 이상이면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또 이런 가운데 그동안 중단됐던 만 65세에서 74세 사이 백신 1차 접종도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대량 접종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물량이고 또 이 정도 속도라면 어떻게 백신 접종이 진행됩니까? 예, 일단은 이제 화이자 접종했던 75세 이상의 어르신들도 접종이 재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이제 65세에서 74세 백신이 오늘부터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거의 매주마다 100만 회 정도씩 지금 입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25만 명 정도 분이 들어왔는데 지금 일주일에 2번 정도씩 계속 백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접종 속도대로 한다면 현재 위탁 접종 의료기관이 한 12,800개 되고요. 그다음에 접종센터가 250개, 또 보건소까지 합치면서 상당수 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잘하면 하루에 50만 명에서 100만 명도 접종이 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백신을 접종하는 이제 루트가 다원화되니까 이제 예전에는 뭐 인센티브 하면은 별로 생각 안 했는데, 그래 맞는 김에 인센티브가 뭔지 좀 확인 좀 해보자 이러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정부가 내놓은 걸로 봐서는 이 정도면 되는 건지 더 할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어제 한 것만으로도 어르신들한테는 꽤 이제 좀 접종을 독려할 방법들이 생겼는데 6월부터 좀 가족 숫자, 접종자 중에서 이제 접종자들 제외하고 8명까지 집계가 가능하다 보니까 가족 모임이 좀 가능해진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7월부터는 중요한 게 이제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 장부도 되지만 종교의 예배를 드리든지 법회 들어갈 때 숫자 제한이 있었던 것 중에서 예방접종자는 자유롭게 들락하는데,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예방접종을 본격적으로 독려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특히 이제 한국 교회가 어르신들이 많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방접종 독려를 한다면 특히 65세 이상의 예방접종률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에 좀 더한다면 조금 접종을 했을 때 경제적 보상들, 뭐 많은 비용은 아니더라도 좀 기분 좋은 보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번 접종을 하면 뭐 커피 쿠폰을 준다든지 아니면 집에 가면서 식사를 좀 할 수 있게끔 준다든지 이런 거를 1차 때는 좀 적게 주고 2차 때 좀 많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접종 완료까지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인센티브도 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고요. 또 자녀 백신도 맞을 수 있고 또 인센티브도 있다고 하니까 또 이럴 때 좀 중요한 것이 좀 풀어졌다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백신 접종과 생활 방역 이게 동시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많은 국가 중에서 예방접종률이 제대로 오르지 않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급격히 완화시켰다가 대유행을 맞았던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예방접종이 올라가는 속도들이 올라가면 갈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완화는 아주 점진적으로 해야지 유행도 잘 잡을 수 있고 또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형성도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만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네. 부산 보건소의 한 직원이 뭐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유족들은 이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였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데 의료진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부는 뭐 파견 인력을 그쪽으로 더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파견 인력 갖고 해결이 되는 건지 뭔가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사실 의료진들도 지금 백신 접종 업무도 담당하고 또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업무 담당해서 힘든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보건소 쪽 같은 경우에도 예방 접종도 해야 되고 또 방역을 하면서 역학 조사를 한다든지 지금 어제 그 공무원처럼 갑자기 코호트 격리된 병원을 직접 방문해서 조율하는 업무들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좀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돕기 위해서 사실은 인력적인 측면들이 뭐 가장 중요한 측면들도 있지만 이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계속 먹고 있는데 계속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격려나 아니면 실제적인 경제적인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도 거의 못 받으면서 지금 가로를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리적인 거, 경제적인 거, 또 인력적인 측면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대로 지원 없이 일단 급하게 병원도 그렇고 의료진도 그렇고 방역에 종사하는 분들이 동원이 돼서 고생을 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뭐 찾아가서 접하는 모든 분들이 좀 친절하게 또 나름대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부도 뭐 정책들을 빨리 좀 펴야 될 건 펴야 되겠죠. 예, 오늘 이재혁 교수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